팝의 황제, 킹 오브 팝, 마이클 잭슨. 다시 영화로 환생한 마이클이 역대 전기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우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평단과 대중의 극명한 온도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해외 반응들 싹 보신 다음에 마이클 관람하시면 더 재밌겠죠? 잠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화제의 레어템인 영화 마이클 공식 응원봉 굿즈 혹은 예매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Magic. (38대 97)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4월 말 영화 마이클의 해외 개봉 직후 로튼토마토에 올라온 평론가 대 관객들의 점수인데요. 거의 냉탕과 온탕 느낌이죠. 평론가들의 날선 잣대와는 달리 무슨 소리 마이클 잭슨의 완벽 부활이야. 관객들은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입니다. 포스터나 등신대 옆에서 마이클 잭슨의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문워크 추기는 국룰이고요. 마이클의 무대 의상을 재현한 코스튬을 입고 극장을 찾은 열성 팬들도 목격되는데요. 영화 상영 중에 노래 따라 부르기는 기본, 자리에서 일어나 춤까지 따라 추는 등 극장이 콘서트장처럼 변해버린 영상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SNS에 올라오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 시사회 현장에서도 관객 떼창이 터져 나왔다니까요. 이렇다 보니 오펜하이머가 세운 최고 기록을 깨고 보헤미안 랩소디가 세운 오프닝 기록의 2배, 무려 9,700만 달러라는 역대 전기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잭슨의 음원도 역주행 중인데요. 개봉 직후 미국 내 스트리밍은 전주 대비 95% 폭증했고 글로벌 음원 사이트의 월간 청취자 수는 500만 명이 급증한 데다 빌리 G는 일주일 동안 1,700만 번, 비릿은 1,200만 번 재생됐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빌보드 차트에까지 다시 오르는 거 이거 실화인가요? 개봉 9일 차에 빌리 G는 핫백에 38위로 컴백했고요. 글로벌 200에서는 8위에 올랐답니다. 1982년에 나온 노래인데 말이죠. 또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빌리 진이 수록된 앨범 스릴러는 7위에 올랐고요. 베스트 앨범 넘버 원스는 13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사후 17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센세이션인 거죠. 평론가와 관객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한 군데 있는데요. 로튼토마토 평론가 총평을 보면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모음집 같지만 좌파 잭슨은 마이클 잭슨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중간중간 마이클 잭슨의 실제 자료 화면을 쓴 줄 알았다니까요. 마이클 잭슨을 음악적 스승으로 꼽고 30주년 기념 공연도 함께했던 어셔는 영화를 보고 감독 안톤 후쿠아의 연출과 제작자 그레이엄 킹의 비전을 극찬하며 진심으로 감동이었다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잭슨과 일원들의 감회도 남다른데요.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제키 잭슨은 스크린에서 진짜 마이클이 된 모습이 믿을 수 없어 눈물이 났다고 했고요. 마이클 잭슨의 두 아들 프린스 잭슨과 비기 잭슨은 아버지를 완전히 다시 되살려서 충격받았다고 인터뷰를 했죠. 그렇다면 좌파 잭슨이 누구냐 하면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저메인 잭슨의 둘째 아들이에요. 저파 잭슨은 2009년 6월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겨우 12살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종종 삼촌의 저택인 네버랜드에 놀러가기도 했다죠. 사실 제작진은 약 2년에 걸쳐 마이클을 연기할 배우를 찾아 온 세계를 돌며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마이클 특유의 목소리와 독보적인 춤 실력을 동시에 갖춘 배우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작하기도 한 그레이엄 킹은 이미 2020년에 저파 잭슨을 먼저 만났다는데요. 전 세계를 다 뒤진 후에야 역시 저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저파 잭슨이 캐스팅 후 1년 동안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느꼈을 때 그때 알리려고 했다는데요. 실제 마이클 잭슨이 썼던 일기와 시
시,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들을 읽으면서 삼촌의 내면까지 닮으려고 노력했고 수백 개의 인터뷰와 홈 비디오로 말투와 몸짓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밝히고 나서 좌파의 엄마는 아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 잭슨과 너무 닮아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아무리 잭슨과의 DNA를 타고났다고 해서 마이클을 복제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삼촌의 안무를 따라잡기 위해서 발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했다는 건 유명하죠. 게다가 동작만 한 게 아니라 가창까지 모두 다 소화했는데요. 영화에서 마이클과 좌파의 목소리가 섞여서 같이 쓰였다고 하죠. 하지만 무반주 아카펠라 장면들은 모두 실제로 좌파가 직접 불렀다고 하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쯤에서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까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에서 모조리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평론가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영화를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개봉 하루 만에 보헤미안 랩소디의 총 수익 7천만 루피의 버금가는 6천만 루피의 수익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이 영화의 어떤 점에 호응했는지 관객평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의 마이클 역을 맡은 줄리아노 크루발디가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아빠 조셉 잭슨을 연기한 콜맨 도밍고는 오스카상 수준의 연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엄마 역의 니아 롱도 영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주연 좌파 잭슨 외에도 조연들의 연기가 좋았다는 평이 많은데요. 천부적인 재능으로 꼬마 마이클을 연기한 2014년생 줄리아노 발디부터 최근 2년 연속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관록의 콜맨 도밍고까지 눈부신 앙상블로 잭슨 가족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그 밖에도 아름답고 놀랍고 환상적이에요.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경험이었어요. 빅토리 투어, 배드 투어, 펩시 광고 장면에 감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룩한 음악 여정을 되짚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반응이죠. 당연히 마이클 잭슨과 동시대를 산 세대에겐 추억을 소환하고 그 시절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다시 체험하는 황홀한 시간일 텐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젠지 세대의 감상평이었어요. 여기 코스모폴리탄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속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마이클이라는 가수 한 명이 전 세계인 수백만 명을 감동시킬 수 있었는지 신기하다는 반응이네요. 그렇다면 나라와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 관객들이 We Are The World로 호평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평론가들이 혹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뉴욕타임스의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촌철살인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파이크 리 감독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이 영화를 사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평론가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영화의 시점이 1988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영화의 시간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 일침을 놨죠. 맞아요. 영화 마이클의 스토리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이 형들과 함께 잭슨5로 활동하던 1966년부터 모타운 25주년 공연, 잭슨스의 빅토리 투어, 그리고 정규 7집 배드의 월드 투어를 하며 비로소 솔로 가수로 우뚝 서게 되는 1988년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월드스타로서의 활동기인 1988년 이후의 히트곡들 Heal the World, Black or White, You are not alone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마이클의 서사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반가운 건 영화가 끝난 뒤
His Story Continues라는 자막이 흘러나와서 속편에 대한 기대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속편 제작 소식이 공식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고 2029년 개봉을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했죠. 1편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나 마이클 잭슨의 비극적인 최후를 어떻게 잘 녹여낼지 마이클의 열렬한 팬의 한 사람으로 기다려지는데요. 그때까지 마이클 잭슨의 주크박스 같은 1편을 즐겁게 싱얼롱 하면서 우리 Just Smile 하면 되지 않을까요? Those feet still, my man.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배우 박지훈이 전설의 취사병으로 돌아옵니다. 총 대신 식칼, 탄띠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이등병 강성재가 전설의 취사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TVN 월화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인데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게임처럼 상태창이 뜨는 독특한 전개가 눈길을 끕니다. 특히 약한 영웅 왕사남에서 보여준 슬픈 눈빛의 박지훈이 처음 도전하는 코미디 드라마라 기대를 모으는데요. 군대 미필자인 박지훈은 모든 게 너무 어색해서 민망한 모습 그대로를 드라마에 담을 수 있었다죠. 관심병사 강성재가 요리 레벨업을 하며 전설이 되는 밀리터리 쿡방 판타지 드라마 내 맘속의 처장 어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는 퍼니셔의 단편 드라마 퍼니셔 원 라스트 킬도 주목해보시죠. 이번 작품은 디즈니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퍼니셔 시리즈인데요. 트라우마를 겪는 프랭크 캐슬이 예상치 못한 갈등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예고편에서 스파이더맨과의 케미가 공개된 만큼 스파이더맨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니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존 번탈이 주연과 제작, 각본까지 맡은 단편 드라마 퍼니셔 원 라스트 킬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이번에는 이상한 히어로에 도전합니다. 1999년 세기 말 우연히 초능력을 가지게 된 동네 모지리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세상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코믹 드라마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과 유인식 감독의 재회로 벌써부터 화제입니다. 다음 주 박은빈 배우와 유인식 감독을 모시고 원더풀스에 대한 궁금증 모조리 풀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라플 위클리 스피노프 안현모의 라플 위클리 핫 앤 뉴 10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 앤 뉴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Magic.